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큰 흐름 자체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제랑 엊그제랑 해서 굉장히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부분,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 거를 감안을 하시면은 조금의 흐름 자체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지금에서 뭐 급하게 무언가를 막 사고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조정이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우리한테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잡느냐 못 잡느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었는데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왜 사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해운이랑 HMM 이것도 같이 좀 비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HMM 분석에 앞서서 대한해운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정장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왜 제가 조정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을 드렸는데 왜 다 수익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정장에서 무언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를 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뭐 첨보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다 조정장에서 우리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다 샀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두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었던 거는 뭐 단순하게 뭐 가격 이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또 한 번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벌크 선사예요. 자, 이 벌크선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뭐 철강석이라든지 석탄, 천연가스, 원유 이런 것들을 수송을 하는데, 경제가 재개가 되고 운임은 계속해서 폭등을 하는 부분,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은 HMM도 충분히 더 올라가야 되는 위치지만 못 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BDI 여기서 보면은 대한해운 이 벌크선을 보면은 운임 지수가 뭐 꺾이기는 했어요. 살짝 꺾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고, 실적을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적인 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275억인데 올해 1120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퍼 자체를 놓고 보면은 작년에 85배였던 게 작년 대비했을 때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나왔는데 올해는 9.18배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가가 너무나도 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은 쌀 때 사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조정이 나오면은 무언가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기에 굉장히 막 정신없고 뭔가 1%라도 덜 손해보면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조정장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이미 시장이 고점이 올라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조정장에는 우리는 매수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3대장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뭐 HMM이 있고 페노션이 있고 대한해운이 이렇게 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뭐 크게 나왔던 부분은 있어요. 이게 컨테이너가 주력인 회사고,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이 주력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적이든 실적적인 부분이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리스크 요인이 더 적은 기업이라서 굉장히 그 전부터 대한해운 이거 사세요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대한해운이랑 페노션의 차이점이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컨테이너선이 먼저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벌크선도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HMM이 너무나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뭐 HMM 3만원 이하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ADR 지표 딱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코스닥도 이제는 좀 우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우리는 현금 소진을 거의 다 했어요. 추석 전부터 현금을 만들어 놓고 현금 소진을 이제는 다 하고 상승장을 좀 즐기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잡주를 갖고 있고 무언가를 좀 공격적으로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공격적으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착순 딱 열어드렸으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5,000원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하루에 5,000원 여러분들 못 뽑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 뽑아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싸도 너무 싸기 때문에 딱 선착순 10명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어디 뭐 고점에 물려 계시고 막 현금이 없어서 죽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차라리 잡주를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은 충분히 회비 정도는 뭐 넉넉하게 저는 뽑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 조정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상승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항상 이 언더슈팅 이후에는 시장 상황은 역사이클 자체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365일 하락장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365일 상승장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주가라는 것 자체, 지수라는 것 자체가 내려가면은 끌어올리려고 하는 탄성이 있고 올라가면은 끌어내리려고 하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탄성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 수많은 내용들의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악재로 둔갑하는 것처럼 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수많은 재료가 호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증시의 최근 약세는 그저 그런 상승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었다. 왜냐면은 인덱스에 의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독 약세가 진행이 됐던 거는 그만큼 이제 파생 상품과 연결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락 변동이 당연히 크니까 상승 변동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면은 빨리 올라오고, 빨리 올라가면은 빨리 내려가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 변동성을 맞추는 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개인이 맞추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재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미 지수가 신저가를 만든 날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수가 이제는 2950에서 2900 선에 있을 때 바닥인 거를 이미 암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 RSI가 30 이하권이었기 때문에 아, 여기는 바닥이구나 암시 정도만 하고 있던 거지, 여러분들이 발바닥 자체를 맞추는 거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릎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겁을 낼 필요가 없이 시장이 빠지면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어디 보면은 시장이 빠지면은 뭐 빨리빨리 손절을 하세요,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이거 정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무조건 막 정리하세요, 뭐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왜 그럼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했다가 시장이 빠지면은 왜 정리를 하라고 말을 하냐고요. 시장이 빠지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싼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날려버리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주식이 여러분들한테는 낯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은 좀 답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뭐 최근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개개인이 공포가 있었겠지만 그때 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유리했을까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은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뭐 지금 급등을 하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매수해서 나가는 게 유리한 건가? 이미 가격은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담아 놓으셨어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뭐 14%, 첨보 14%, 동아기업 17%, 현대제철 5%, 코스모 신소재 8%, 롯데정밀화학, 뭐 TCC 스틸 8% 이런 정도의 인증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끝났냐? 안 끝났어요. 아직도 시장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에서 7%, 6%대 근데 시장이 더 세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수익적인 부분을 더 크게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이 굉장히 큰 변곡에 와 있어요. 주도주의 교체 과정이 나온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위드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2인 이상 뭐 집합금지에서 이거 풀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유가가 오늘도 또 올라갔다라고 1%의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물가는 여러분들 막을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고,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을 할 거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시기가 올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의 본격적인 상승이 올 거니까 그쪽 업종에 물리던 안 물리던 그 물에서만 여러분들이 놓으셔야지만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거고,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거고, 뭐 화요일 날 어떻게 될 거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증명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은 급하게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대 연고대생 보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고대 다 가는 건데, 벼락치기로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여러분들 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들을 보면은 HMM은 정말로 지금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뭐 공매도 관련 이슈도 있겠고,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내려간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에서는 밸류가 너무 싸요. 퍼 자체 놓고 보면은 3.14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나는 해운 쪽, 조선 쪽 이쪽에 관련해서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미 대한해운을 추천을 해드려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대한해운을 사시거나 아니면 HMM을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HMM을 높은 위치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항상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RSI 30 이하권에서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VIP 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에 뭐 좋은 종목 가격은 싼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익 냈던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항상 올라왔을 때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싸서 샀다, 근데 RSI 30 이하권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 나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밑에서 한번 더 사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우리가 단순하게 이만큼 빠지니까 계속해서 담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비중을 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정말로 좋은 거는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사는 전략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분명히 뭐 사자마자 올라가고 급등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우리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내일이라도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서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비중을 5%를 채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3%를 채우고 RSI 32하권에서 2%를 채워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요. 왜냐, 제가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VIP방에서 갖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45,000원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니까 RSI 30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시라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니까 보합권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의 상승은 우리는 수익권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빠진다고 빠지니까 계속 사야지,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시장 조정이 나오는데 일주일째 조정이네, 그럼 우린 일주일 동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한 번 더 사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